네, 오늘장 모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권혁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는 또 7월 마지막 주 아닌가요? 네. 이렇게 또 여름이 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더웠는데 증시는 그렇게 또 강한 서머랠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금요일장의 이틀째 상승세 어떤 의미 있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저번 주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은 뭐 채권 시장의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채권 시장 네.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었고, 동시에 뭐 델타 변이라던가 경기 피크 우려감도 공존했었는데, 뭐 목요일, 금요일까지 네. 이런 우려들을 좀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탈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 마감을 좀 이런 식으로 해줬다라는 게 예. 이번 주 초반까지도 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마감한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좀 시장 특징주라고 좀 본다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에서 좀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게 말씀드렸듯이 그 카카오뱅크 쪽이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되게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뭐 한세S24라든가 예스24도 상한가를 갔었고 네. 뭐 한국금융지주도 9%가량 올랐었죠. 예. 근데 이런 지분 관련주들 말고도 카카오뱅크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 있죠. 그쪽으로도 좀 계속 관련주 해서 뭐 테마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의 보안 솔루션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이니텍이라던가 뭐 네. 콤텍 시스템도 계열사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UI 네. 솔루션 공급한다라는 내용 부각됐었고요. 또 엑셈도 있어요. 예, 카카오뱅크의 DB 솔루션 공급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엑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우리 국내에서 한국판 UDL 2.0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 내용 나오면서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업종인데 이번에 한국판 UDL 뜬금없지만은 제가 관심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네네네. 건데 이번에 한국판 UDL 2.0 나오면서 좀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시장에 주목받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게 이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SaaS라는 단어가 나와요. SaaS라고 해서 네. 이 Saa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냥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 사업을 좀 지원하자라는 그런 사업의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들을 좀 추려보다가 네. 거기에 하나가 이제 엑셈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엑셈 띄셨군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제품들을 좀 사스화 시켜가지고 예. 좀 구독 경제 모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슈가 엑셈이 너무 올랐던 게 많네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 네. 그냥 카카오뱅크 테마로 좀 엉키면서 올랐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이때는 좀 단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성 이슈가 사실 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었는데 네. 이런 테마가 끼게 되면서 추후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됐을 때 네네. 그 상장되기 전에 이제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수급이 꼬이면서 시총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또 꼬이면서 좀 되게 종목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반대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앞으로 또 이런 민간 클라우드 전환 산업이 또 시장에 부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에 있어서 또 추가 상승 동력이 또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좀 참고하셔서 엑셈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흐름도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나온 김에 좀 말씀도 네. 드리자면 공모가 최상단으로 39,000원 결정이 됐는데 이게 시총으로 따지면 18조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만약 따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따블이면은 36조고 상한가 한 번 더 가면 48조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신한지주가 한 20조 정도 되고 또 KB금융도 한 20조 정도 되잖아요. 대표 두 개 기업들. 합친 것보다 많은 네. 시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장외 시가를 또 보니까 지금 공모가의 거의 2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지금 공모하신 분들이야 네. 빠져나올 기회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IPO 상장 이후에. 네, 상장 이후에 이제 무리하게 고점에서 이게 아.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시총이 한 30조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부분은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밸류가 적정한지에 대해 좀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의문점이 또 어떤 거냐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결국에 은행업이라고 한다면은 국가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창출 가능한 그 ROE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PBR이 결정이 되는 맞춰지는 그런 단순한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근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심리가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 동력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좀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지만은 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도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지고 또 실적 기대감도 뒷받침되는 산업군들 뭐 5G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도 네. 나오면서 나름 긍정적인 실적 시즌에 좀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컨센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회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하반기도 이 쭉 이익 개선 모멘텀이 뒷받침될 거라는 내용도 또 나오면서 네. 시총이 3조 정도 되는데 주가가 한 1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자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날도 그렇고 실적이 나름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면서 쭉쭉 올라갔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네. 반대로 실적 기대감이 크게 없었다 보니까 미리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차트는 근데 LG생활건강. 예, LG생활건강은 뭐 후도 그렇고 예. 중국에서부터 뭐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럭셔리 충분히 브랜드 좋잖아요. 예, 이런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6월 중순부터 계속 쭉쭉 올랐었어요. 한 달 정도 네. 올랐었는데 거의 이틀 만에 이게 주가가 지금 다 반납한 거 빠졌더라고요. 네.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지금 실적 시즌에 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 실적 발표일이 재료 소멸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반영되는지 꼭 봐야겠네요. 그거는 예, 늘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나 이번 시즌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전 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피크 우려 같은 게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실적 피크 우려가 특히 있죠.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뭐 그 다음 분기로 또 쭉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보다는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다라고 그 덜직부 방송에서도 그렇게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네. LG생활건강도 뭐 그 컨센이랑 크게 어긋나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 거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번 실적 시즌은 좀 공략하실 때 2분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한 분기 더 앞서서 3분기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이렇게 좀 말씀도 네. 드렸었어요.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살려서 말씀드린 건데 네. 이게 2분기에 실적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3분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게 되면요, 실제 경기 피크 우려가 실현이 됐을 때 오히려 3분기 때 좀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오히려 네. 돋보이는 효과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느니만큼 지금 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살리시고, 지금 이미 실적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네. 미리 기대감 반영됐을 때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조금 적당하게 하시면서 수익 실현 하시라,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실적 나오면서 빠진 게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 또 어닝 쇼크 나오면서 빠졌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유상증자가 2,300원이 나왔는데 보통은 본주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우선주가 나왔습니다. 오, 우선주로 어떤 의미예요?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네. 우선주들 막 날아다니고 막 계속 돌아가면서 상한가들 나오고 맞아요. 이랬을 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있었는데 이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 조치사항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예.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우선주가 총 주식수가 20만 주 이하면은 상패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10만 주가 채 안 되거든요. 오, 그런 네. 상황이라서 우선주로 유상증자를 때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름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일례가 거의 없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걸 보면서 좀 경우가 또 추가적으로 생길 그럴 수 수도 있다는 있겠네요. 겁니다. 주수가 적으면. 그래서 이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발행가가 12만 원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시가 보시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도 괜히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데 네, 지금 우선주 시간에도 보여줘야 보니까 되는데. 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 기존에 지금 기존에 뭐 현대건설이 아니더라도 우선주 주주분들이시면 네. 본인의 주식 주수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건설 본주 갖고 계신 분들께는 큰 타격은 없다. 큰 본주는 의미 큰 없다라고 의미, 보시면 본주는 될까요?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우선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어떤 우선주들이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선주도 네, 대단했잖아요. 미리
미리 이게 좀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나중에 대응한다라기보단 네. 미리 좀 대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미리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현대건설의 컨퍼런스 콜에서의 유증 발표 내용, 더불어서 이런 우선주의 수량에 따라서 앞으로 좀 영향력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에 있어서도 이면에 있었던 이 솔루션 공급 업체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계속해서 7월 마지막 주도 결국은 종목별 장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우세하더라고요. 마지막 주에 있어서 월요일 좀 스타트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종목별 장세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또 그 실적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 흐름도 다 개별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내용이 메인으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감하시죠? 제가 저번 주부터 네. 반응 공감하는데 또 아. 반응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덜직구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래도 시장이 주도주가 있어요. 시장이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친환경 관련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로 처음에는 2차 전지가 뜨더니 그 다음은 풍력이 뜨고 그 다음 수소가 또 이어서 뜨더니 네. 그다음 또 순환매가 돌면서 태양광 쪽 뜨고 금요일 날은 다시 2차 전지랑 풍력 쪽이 다시 떴어요.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네. 동시에 또 탄소 또 배출권 관련해서도 6월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네. 끊임없이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만에 거의 더블 상승률이- 2배 정도 상승을 네. 했고요. 금요일에도 탄소 포집 모멘텀으로 유니드가 상한가를 갔죠. 제가 6월 달에도 7월에 있을 탄소 국경세 이슈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좀 추천을 맞아요. 드렸었었는데 그 주부터 강조하셨죠. 네, 왜 계속 제가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신재생 에너지 저번에 강의 드릴 때도 있었지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교 불가한 지금 역사상 좀 비교 불가한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있는데 이 풀리고 있는 자금이 부채를 끌어서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쭉 흡수할 때 부채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이번 달 말에도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있잖아요. 부채 네. 한도 협상에 있어서도 뭐 법정 한도가 지금 22조인데 지금 이미 29조 가까이 올라온 넘어가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한도를 뛰어넘은 적도 사실 처음이고요. 네. 또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좀 들고 나와서 말씀도 드렸었듯이 네.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금리 인상보다 좀 더 파월의 말대로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회수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노력할 거라고 말씀을 좀 충분히 드렸었어요. 네, 네. 그 일환으로 지금 뭐 마리아나 합법화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법인세 내지는 자본이득세도 좀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하죠. 네. 또 저번에는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명분도 있고 동시에 이런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탄소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U에 이어서 지금 미국도 이 탄소 국경세 법안을 좀 더 강력하게 지금 발표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제가 이것도 강의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유럽이 지금 네.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정책에 지금 또 목숨을 네.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유럽의 녹색당 지지율이 지금 정당 순위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달 뒤에 이 연방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망은 기존의 기민당이 1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얘네들이 1위를 하더라도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기는 이 녹색당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특히나 지금 녹색당이 이제는 이 집권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네. 큰 원래 세계적인 굉장한 소수였었잖아요. 거시적인 모멘텀이고요. 결국에 이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포함되는 친환경 관련주들은 지금도 주도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주도주로 뚜렷한 흐름이 더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월요일 제가 모닝 방송에 있어서도 네. 시장 단기적으로 저번 주 조정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실제 조정이 왔었을 때 그 네. 조정이 올 때 제가 가장 베스트 픽으로 담아야 될 게 신재생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네. 그 기조도 제가 지금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포트의 대부분은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어야 한다. 이걸 가장 강조드리겠고요. 예.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시장 흐름도 간단하게 좀 전략을 짚어드리자면요. 이슈 많죠. 주 초까지는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실적으로 다양한 시장의 우려들을 좀 커버칠 수 예.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주 중반으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그 이슈 때문에 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을 어느 정도 제한시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FOMC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28일부터 FOMC 회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월 말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부채한도 부채한도.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FOMC부터 말씀드리자면은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지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 완화적 스탠스가 좀 더 기본적으로 깔릴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테이퍼링 관련해서 그닥 멘트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일단은 거기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 대응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시장이 이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이거를 리스크가 없을 거다라고 선반영을 해서 어. 주가가 쫙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응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네. 건데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FOMC 회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의 반등 여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 리스크도 또 말씀드리자면은 네. 부채 한도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초과한 상황이지만 네. 바로 한도 상향을 미국에서 해주게 되면요. 네. 이건 다른 국가에서 또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적절한 퍼포먼스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한도 협상을 바로 해주기보다는 예. 좀 바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안감은 또 커지겠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다른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커져서 그것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보다 그냥 시장 불안감이 커져서 네. 그 시장 불안감으로 인해서 너희 그냥 빠르게 한도 협상해라. 이 목소리가 더 커질 때까지 좀 기다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좀 이걸 왜 봐야 하냐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즘 그래도 미국채 금리가 그래도 가장 좀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현도 협상이 또 지연된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재무부가 또 국채 발행을 안 하면서 잉여금만 또 TGA만 계속 쓰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번 주도 그랬듯이 채권 시장이 또 흔들리고 주식 시장 증시도 또 한번 불안정하는 그런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움직임이 있다. 불안정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뭐 델타 변이라던가 뭐 실적 피크 우려감을 네. 어느 정도 커버치겠지만은 예.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뭐 FOMC라던가 뭐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는 만큼 좀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방망이 좀 짧게 주시고 수익 구간 나오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챙기시라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조정 국면에서는 역시나 친환경 관련주 모아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쪽 뭐 보셔야겠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있겠고요. 5G 쪽도 보셔야 되는 게 뭐 이제 작년에 삼성이 버라이즌 수주하면서 그 버라이즌 수주가 찍히는 게 올해 4월 달부터거든요. 그럼 4월, 5월, 6월이면은 2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일수록 이 모멘텀이 잘 반영된 기업이겠죠. 그래서 네. 그 기업일수록 시장의 관심도 주목도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또 증시 주구장창 달릴 때 대표적으로 안 오른 산업군이니만큼 예. 이 기대감 플레이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OLED 쪽도 최근에 뭐 아이패드라든가 아이맥 또 뭐 맥북 같은 곳에도 지금 OLED 패널이 탑재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또 6월에 한번 뛰고 시장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또 한번 반등 모멘텀 기대해 보시라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간에는 친절한 그 선생님처럼 항상 꼭꼭 포인트를 짚어주셔가지고 한 주 그림 그리시기에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FOMC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거의 끝까지 갈 정도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유연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종목 안에 답이 있다. 그럼 오늘의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그 2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네. 3분기 실적도 더 기대되는 대덕전자 가져와 봤습니다. 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PCB 인쇄회로 네. 기판이라고 하죠. 그 반도체나 모바일 기기 등도 지금 전부 다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PCB 산업 자체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대덕전자의 2분기 실적은 막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나 뭐 네트워크 서버 쪽도 수익이랑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네. 이 PCB 출하량도 확대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차트에는 보시다시피 가격 반영이 크게 되지 그러니까요. 않은 상황이에요. 올해 상반기 놓고 보면 코리아 서킷이나 인터플렉스 PCB 다른 종목보다 덜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2분기에 있어서 3분기까지도 좀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대덕전자가 FC BGA라고 해서 서버용 PC에 들어가는 기판이기도 하고 이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하는 모멘텀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쪽 매출이 3분기부터 지금 잡히기 시작하고요. 예. 이 BGA 자체가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급 그 기판이다 보니까 BGA. 네. 예,
국내에선 삼성전기가 그래도 거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 대덕전자가 재작년부터죠. 한 1,600억 가량 투자를 하면서 이 진입 장벽을 뚫고 지금 올해 상분기부터 오. 생산이 시작됩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전장용 IC 쪽은 이미 지금 고객사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여러 애플리케이션 고객사들을 토대로 지금 뭐 네. 추가적인 승인 작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네.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확대 구간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생산은 시작되고 4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찍힌다 이 말씀이세요? 실적도 같이 3분기부터 찍힐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전장용 IC는 이미 지금 고객사가 나온 상황이고 네. 애플리케이션 고객사들이랑도 지금 추가적인 이런 승인 작업이 추진되고 네.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중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 네네. 당장 2분기도 사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뭐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대덕전자는 그 중에서도 PCB 이런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최소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동산업군에서 오히려 좀 돋보이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요. 네. 최근 16,000원권에서 계속 횡보 중인 상황인데 지금 직전 고점이 17,900원 근방에선 충분히 터치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수가는 16,000원 이하권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이 17,7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할게요.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제가 지금 저를 사칭해서 뭐 이렇게 좀 피해를 보시는 사칭하는 분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별스타그램이라던가 깨톡 같은 거 저는 SNS 활동 일절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피해 방지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모닝 돌직구에서 또 너무나 활약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토마토 투자클럽에서만 활동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 안내사항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덕전자 오늘장 모닝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